알쓸트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청률과 돈의 눈이 멀어 가요계를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터로 만들려던 방송국 놈들과 대형 기획사들이 결국 임영웅이라는 거대한 인성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고 자존심을 구겨버렸습니다. 미스터트롯 진과 선을 어떻게든 원수로 갈라치기 하려던 얄팍한 PD들의 대본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영타님의 눈물겨운 폭탄 고백, 그리고 말로만 선행을 떠드는 위선적인 종교계와 기득권 세력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짓밟아버린 영웅시대의 소름 돋는 진짜 선한 영향력까지.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땅을 치고 후회하실 10년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가는 역대급 사이다 폭로전, 지금 바로 폭격 들어갑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연예계와 방송국 놈들의 썩어빠진 생리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가수는 그저 시청률을 뽑아내고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체스판의 말에 불과합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면 지나쳐 웃게 만들고 뒤에서는 교묘하게 이간질을 시켜 이른바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내죠. 그래야 시청자들이 편을 갈라 싸우고 화제성이 폭발하니까요. 몇 년 전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던 TV조선 미스터트롯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방송국 PD들과 대형 기획사 놈들은 어떻게든 1위인 임용호님과 2위인 영탁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불어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과 선이라는 타이틀을 지어주고 마치 두 사람이 왕자를 놓고 비티기게 싸우는 앙숙인 것처럼 포장해서 자기들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영원까지 빨아먹으려 했던 그 아주 치밀하고 얄팍한 계산표,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오만방자한 방송국 놈들의 대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용훈과 영탁이라는 두 사나이의 강철 같은 10년 의리 앞에 완벽하게 갈기갈기 찢겨나가며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연은 방송국이 만들어낸 가짜 인맥이 아닙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그 서럽고 춥던 무명 시절, 화려한 대기실은커녕 찬바람 쌩쌩 부는 좁은 행사장 천막 안에서 서로의 언손을 녹여주고 주머니 탈탈 털어 국밥 한 그릇 나눠 먹으며 피눈물을 함께 삼켰던 진짜 피를 나눈 형제보다 찐한 동지입니다. 방송국 놈들이 아무리 악마의 편집을 하고 경쟁을 부추겨도 그 살벌한 연예계의 권력 다툼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방패 삼아 지켜냈습니다. 최고의 왕자에 올랐음에도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기는커녕 탑6 멤버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구심적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임영웅님의 그 압도적인 그릇. 오직 돈과 경쟁밖에 모르는 그 타락한 기득권 세력들은 이 소름 돋는 두 사람의 진짜 우정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완벽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쾌한 참교육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대한민국 연예계의 소위 말하는 생일 파티 문화를 한번 보세요. 대형 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들끼리 생일이 되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기 딱 좋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선물하거나 유명 베이커리에서 협찬받은 화려한 3단 케이크를 주고받으며 자기들끼리 가식적인 허세를 부리기 바쁩니다. 나 이렇게 돈 많고 인맥 넓다고 대중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역겨운 돈자랑의 잔치죠. 그런데 최근 영탁님의 44번째 생일날 우리 영님이 보낸 선물 하나가 이 가식과 위선으로 뭉친 연예계의 인맥 질서를 완벽하게 엎어버렸습니다. 영웅님이 백화점 가서 비싼 기성품 케이크를 대충 돈 주고 샀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웅님이 영탁님에게 건넨 것은 1980년대 남성들의 어린 시절 향수를 강렬하게 자극하는 만화 캐릭터, 바로 철인 28호가 큼지막하게 그려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맞춤형 주문 제작 케이크였습니다. 여러분, 이 케이크 하나에 숨겨진 그 소름 돋는 배려와 디테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80년생인 영탁님이 어린 시절 가장 열광했을 추억의 로봇이 무엇인지 밤새 고민하고 짚어냈을 그 마음. 겉만 화려한 싸구려 우정이 아니라 형의 가장 깊은 향수와 동심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진짜 찐친만이 할 수 있는 경이로운 선택입니다. 게다가 이 철인 28호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탁 세대의 어린 시절 진정한 영웅이었던 무적의 로봇 철인 28호.
그리고 그 케이크를 선물한 사람은 다름 아닌 현재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절대적인 진짜 영웅, 이 소름 돋는 영웅과 영웅의 완벽한 매치. 돈봉투나 명품 시계 따위로 절대 흉내낼 수도 흉내내서도 안 되는 이 압도적인 센스와 정성 앞에 그동안 가짜 우정을 포장하며 대중을 기만해왔던 연예계의 기득권 놈들은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집단 멘붕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진짜 우정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뺨을 후려치는 듯한 역대급 참교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철인 28호 케이크를 받아든 영탁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가식적인 연예인들처럼 영혼 없는 감사 멘트만 딱 하고 올렸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영탁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두 사람이 뜨겁게 껴안는 이모티콘을 올리며 그 배경음악으로 수만 곡의 노래 중 하필 임영웅님의 자작곡 홈을 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영탁님이 왜 굳이 이 홈이라는 곡을 선택했는지 아시나요? 방송국 놈들이 제발 둘이 좀 싸우고 멀어지기를 그토록 바랬는데 그들의 얄팍한 기대를 완벽하게 박살내버리는 폭탄 고백이 바로 이 가사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노래 가사를 한번 똑똑히 들어보세요. 그대 나의 친구야. 비 오는 날 우산이 되어줘. 해가 뜨는 날에는 널 지켜줄게. 평생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노래 가사가 아닙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살벌한 연예계 바닥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며 내가 기꺼이 너의 우산이 되어 그 비를 다 맞아주겠다는 사나이들의 뜨거운 피의 맹세입니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해가 쨍쨍 뜨는 날에도 절대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이 묵직하고도 위대한 평생의 고백. 이 둘을 갈라치게 하려던 PD들과 대형 기획사 놈들은 이 홈의 가사를 듣고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의자에 굴러떨어졌을 것입니다. 기득권의 그 어떤 더러운 이간질과 자본의 유혹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연대. 이것이 바로 임영웅과 영탁이 증명해낸 진짜 사나이들의 승리입니다. 자, 방송국 놈들을 완벽하게 굴복시킨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끈끈한 의리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소름 돋는 일화가 하나 또 있는데요. 연예계라는 곳은 선후배 서열이 군대보다 더 엄격하고 누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느냐를 두고 피 터지게 싸우는 동물의 왕국입니다. 자기가 조금만 인기가 높아지면 목에 깁스를 하고 동료들을 자기 발 아래로 깔아뭉개려는 거만한 스타병 환자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죠. 그런데 영웅님은 어떻습니까? 과거 영탁님이 포토 바이 히어로라며 올린 사진 한 장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거만하던 기득권 연예인들은 단체로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영웅님이 형인 영탁님의 독사진을 찍어줄 때 일입니다. 상대적으로 키가 훤칠하고 다리가 긴 영웅님이 그냥 서서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면 앵글상 찍히는 사람의 다리가 짧아 보이고 비율이 엉망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보통의 거만한 톱스타들이라면 대충 한두 장 찍고 귀찮다며 스마트폰을 던져줬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임영웅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 주저없이 자신의 그 긴 다리를 양옆으로 쫙 벌리고 무릎이 땅에 닿을 만큼 허리를 잔뜩 굽혀 자신의 눈높이를 완벽하게 바닥까지 낮췄습니다. 오직 형의 사진이 조금이라도 더 멋지게 다리가 더 길어 보이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 흙먼지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카메라 셔터를 눌러댄 그 땀방울에 맺힌 배려. 이른바 이 매너 다리의 전설. 가장 높은 왕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타인을 빛내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가장 낮출 줄 아는 이 압도적인 겸손한 앞에서 거드름 피우던 연예계 선배들과 기획사 사장들은 자신의 천박함을 깨닫고 완벽하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우리 알스트잡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이 소름 돋는 인성과 배려가 단지 개인의 우정에서 멈췄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뿜어내는 이 위대한 에너지는 이제 연예계를 훌쩍 뛰어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지배하던 낡고 위선적인 기득권과 종교계마저 완벽하게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텔레비전을 틀면 매일같이 정치인들은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이념을 가르고 일부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강당에서 사랑을 외치면서도 뒤로는 돈을 챙기고 권력을 탐하며
대중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선행을 떠드는 그 위선적인 현올림에 국민들은 이미 신물이 날 대로 나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 오만하고 타락한 위선자들 옆에 임명훈과 영웅시대가 나타나 그들의 뺨을 후려치는 역대급 창교육을 시전해 버렸습니다. 임명훈은 강당에 서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교리를 늘어놓으며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문명 시절부터 지켜온 건행의 정신을 자신의 삶이라는 열매로 증명해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타심을 똑같이 물려받은 이 19만 영웅시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십억의 돈을 모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밥을 먹이고 수백 그루의 나무를 심어 콘크리트 도시 한복판에 생명이 숨쉬는 거대한 숲을 창조해냈습니다. 종교인들도 해내지 못하는 이 거대한 구원과 위로의 기적을 돋보기 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맨손으로 읽어낸 것입니다. 종교와 이념, 낡은 사상의 담장을 가뿐하게 뛰어넘어 오직 선함이라는 가치 하나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어버린 임영웅과 영웅시대의 위대한 화합. 말로만 떠드는 기득권들은 이 진실한 삶의 궤적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완벽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알스트집 가족 여러분. 가짜 우정을 강요하던 방송국의 대본을 찢어버린 철인 28호 케이크와 홈의 고백 무대, 위선적인 종교 기득권 세력을 짓밟고 일어선 위대한 선악 영향력까지 거짓과 위선이 판치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임명훈과 그 곁을 지키는 우리 영웅시대. 오늘 하루 여러분은 세상 그 어떤 권력자나 종교 지도자보다 더 고개 빳빳이 들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진짜 영웅시대다라고 마음껏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굳게 손을 잡고 맞잡고 걷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오만한 세력도 결코 우리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 보시고 가슴이 뜨거우셨다면 지금 댓글창에 임영웅과 영웅시대가 대한민국의 진짜 빛이다 라고 쩌렁쩌렁하게 남겨주십시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돈과 권력만 밝히는 세력의 뼈를 무자비하게 때려 부수는 가장 강력한 스피커가 되어드릴 알쓸트잡. 내일 더 통쾌하고 사이다 같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웅시대로서 자부심 폭발하는 오늘 하루 모두들 위풍당당하게 건너가십시오. 감사합니다.